자, 다음 502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있다. 같은 높이면은 동시에 떨어진다. 지금 누누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질량이 모두 다르다. 그러면은 이게 중력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중력의 비가 1대 2대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일정한 시간 간격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았으니까 A만 자유낙하를 한 거고 B와 C를 어떻게 한 거냐면 수평 방향으로 각각 속력이 2배가 되도록 해서 던졌습니다. 그러면 B의 수평 이동 거리를 R이라고 하면 C의 이동 거리는 2R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A가 가장 늦게 떨어진다가 아니고 다 동시에 떨어진다. A, B가 떨어지는 시간은 모두 같습니다. 자, 그 다음 A가 B를 보면요. B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A와 B의 연직 성분은 똑같기 때문에 연직 성분은 구별할 수 없어요. 연직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는 같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A가 B를 봤을 때 B는 수평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B를 봤을 때는 수평 방향의 속력만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중력과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을 수가 없죠. 그죠? A가 질량이 m이었고 C가 질량이 3m이었기 때문에 C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죠? 틀렸다.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 거리의 B는 B와 C가 1대 2다. 맞죠? 속력의 비가 수평 속력의 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이동 거리의 비도 1대 2다가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리을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503번도 보겠습니다.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같은, 자, 그러니까 이는 동시에 떨어지고요. A와 B를 수평 방향으로 지금 5m/s,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 않죠. 자, 근데 단, 얘가 수평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x는 20. 시간이 여기가 4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도 4초에 해당이 되겠죠.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도달하는 시간은 똑같다. 그래서 TA랑 TB는 둘 다 4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진 순간, 자, 수평 속력은 얼마냐? 지금 수평 거리의 비가 1대 2니까 수평 속력의 비도 얼마다? 1대 2다. 그래서 10m/s. 이렇게 하면 되고요. 풀이 과정은 수평 거리의 비가 1대 2이므로 수평 속력의 비도 1대 2다. 이렇게 해서 A 대 B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앞에 주어를 생략을 하면 안 되고요. A 대 B가 1대 2다.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04번을 보면은 지표면 근처에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포탄 ABC를 발사하는 대포와 ABC 운동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고, C는 지구 중심을 원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자, 근데 이 C를 되게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얘가 수평 방향으로 수평으로 던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펼치면, 그러니까 지구의 지표면을 이렇게 펼치면, 자, 여기서 대포를 쏘는데, 자, A가 여기 떨어지면 B가 여기 떨어지고 C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C도 역시나 중력을 받고 있다. 연직 방향으로는, 자, 수평으로는 셋 다, 네, 등속이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을 받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두 가지 운동, 수평과 이 연직 방향의 운동이 합쳐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C를 빼먹으면 안 돼요. 얘가 등속 운동하고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평으로 던진 운동이니까 수평으로는 등속, 연직으로는 등가속도.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옳은 걸 골라봐라 그랬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포탄 A에 작용하는 중력이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질량이 전부 같다라고 줬거든요. 자, 문제에서 꼭 질량을 반드시 중력 파트에서는 질량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질량이 모두 같기 때문에 중력이 가장 큰 건 없고요. A, B, C가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포탄 B의 처음 속력은 A보다 크다. 맞죠? 더 멀리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맞고요. 포탄 C의 가속도 이런 거 속으면 안 돼요. 포탄 C가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 아니라 9.8입니다. 그 다음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거 틀렸죠. 중력 작용한다라고 했고요. A, B, C 모두 중력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지표면과 수평 방향의 속력은 일정하다. 네, 수평 속력만 일정한 거예요. 자, 세 포탄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네, 이 힘이 중력이기 때문에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 또는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표현해도 맞죠. 연직 아래 방향이다.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자,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 요거 주의해야 되죠. 전부 9.8로 일정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순서로 큰 게 아니라 A, B, C가 모두 같다. 그래서 옳은 것만 골라라 했기 때문에 2번, 그 다음에 다 틀렸고 5번, 6번 이렇게 3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뉴턴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A, 기역, 니은, 디귿의 경로와 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은 애초에 수평 속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기역보다 니은이 크고 디귿이 크기 이렇게 크기 때문이다. 수평 속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평 거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쵸? 네. 그 다음에 506번을 보면요. 책상 끝에 있는 공을 수평 방향으로 지금 요거는 수평 속력이 됩니다. 10m/s는. 수평 속력을 처음에 10m/s로 했던 요렇게 포물선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0초부터 5초까지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에 대한 속력 시간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거든요. 자, 수평 방향으로는요. 등속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 2, 3, 4, 5라고 했을 때 여기가 예를 들어 5, 여기가 10이라고 놓으면 이렇게 일정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속력은 9.8씩 중력 가속도가 지금 10씩 증가한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속력이 0이고요. 여기가 0부터 시작을 하고 시간이 1, 2, 3, 4, 5초가 되면 자, 여기가 속력이 10, 그 다음에 20, 30, 40, 50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여기까지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07번에 물체 예상 운동 경로를 A에서 E로 나타낼 때 지금 얘를 어떻게 했냐면 화살표 방향으로 이거 수평으로 던진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C 궤적으로 따라가겠죠. 그러면 중력이 작용할 때는 C로 아래 방향 포물선을 떨어지는 운동을 하고 무중력 상태에서는 그냥 쭉 갑니다. 그래서 E로 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의 경우는 중력이 작용할 때잖아요. 중력의 방향을 화살표로 그리고 이 물체의 운동을 X축과 Y축으로 나누어 쓰시오. 자, 가의 경우 중력의 방향은 아래 방향, 중력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X축의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 그 다음에 Y축의 운동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이고요. 나의 경우에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는가? 계속 등속 운동을 한다. 중력이 없을 때는 Y축으로 운동을 하지 않고 X축으로만 등속 운동을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정지 상태에서 아랫방향으로 자유낙하하는 운동과 그 다음에 B의 모습이고 A는 C보다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A가 떨어지는 시간이 A가 더 큰 거예요. 그죠? 시간이 A가 더 큰 상황이고 얘가 이렇게 떨어질 때의 거리는 지금 보니까 이동 거리가 얘는 높이는 다른데 이동한 거리가 같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거속시에서 얘가 일정하게 되면 요거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하는 관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얘는 물론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지만
얘를 평균 속력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평균 속력,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곳에서 평균 속력은 이렇게 그냥 등속 공식에다가 넣어서 이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일정할 때 평균 속력과 시간은 서로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A가 더 큰 상황이니까 평균 속력은 A보다 B가 더 커야지만 곱했을 때 같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니은번이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리고 A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게 맞고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A가 더 긴 게 맞습니다. 답이 5번.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것도 보면은 서로 다른 층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얘가 수평으로 떨어지고 있고 A가 더 지금 높이가 높죠. 그러니까 시간이 A가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A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2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T는 2초보다는 작아야 되는 시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T의 값은 2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틀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떨어지기 전까지 A의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는 40m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A의 수평 속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20m/s랑 2초니까 여기 거리가 40m 라고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B가 지금 현재 뭐예요? 네, 요렇게 40m로 수평 거리가 같은 상황이네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20m 수평 거리가 곱하기 2 한 값이 40인데 얘가 자 여기 B의 속력을 VB라고 하면 이거 곱하기 T 한 값과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단 얘는 2보다 작은 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2보다 작은 값인데 자,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자, 큰 값이 20보다는 커야지만 곱했을 때 같은 값이 돼야 되겠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러니까 속력 곱하기 거리를 한 게 시간인데 시간이 지금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거속시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한 게 거리인데 거리가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 곱하기 2 그다음에 VB 곱하기 T 한 게 같은 값이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같아야 되니까 T는 2보다 작으면 얘는 얘보다 커야 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대소관계가 반대가 돼야 된다. 자, 그러니까 B의 수평 방향 속도는 20보다 크다가 맞는 거죠. 답이 니은 디귿 해가지고 답이 4번입니다.